시어머니 댁의 작은 부엌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. 싱크대 앞에 서서 비눗물이 가득한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하나씩 닦고 있었습니다. 일찍 와서 가족 식사를 돕고 싶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집에 있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날은 3월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. 겨울이 막 끝나고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지요.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싹이 돋아나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.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풍경과는 다르게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.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일을 지적하셨습니다. 접시 닦는 게 왜 이렇게 서툴러? 그릇마다 물자국이 남잖니?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다시 한번 접시를 헹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.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게만 보이겠지. 설거지가 끝난 후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의 표정과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.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곱씹었습니다.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도 잊히지 않았습니다. 내 집에 가서도 설거지나 집안일을 배워야겠다. 그 말이 다시금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. 시아버지마저도 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. 외로움이 점점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. 시간은 점심 무렵으로 접어들었고 시댁에서의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또다시 지적을 받았습니다. 칼질도 이렇게 서툴러서야 어떻게 애를 키우겠니? 저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. 여기서는 내 존재가 무의미하구나.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하늘은 이미 어둑해졌습니다. 차 안에서 남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. 하지만 그의 반응은 무심하고 건조했습니다.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. 엄마도 너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. 그의 차가운 한마디가 제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. 내가 과민한 건가?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?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.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. 더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. 내 자신을 위해, 내 아이를 위해.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은 단순히 저항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. 이후 주말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.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밖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. 몇 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난 후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. 시댁에서는 아이를 보러 자주 찾아오려 했습니다. 이제야 날 보고 싶어 하는 걸까?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.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이에게만 있었습니다. 이 아이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까?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시댁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.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알고 보니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.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집으로 맞이했습니다. 그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무척 기뻐하며 안아주셨습니다.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조차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. 집이 이게 뭐니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.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결국 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. 시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. 친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날 저녁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.
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.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야.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. 우리가 도와줄 테니 너는 아이와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으면 된다.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는 마치 견고한 벽처럼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.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. 우리 가족은 너와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.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안도감이 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. 내가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니.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지난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.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.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.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해라. 너는 혼자가 아니다.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.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제 삶이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.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. 그러나 그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.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갈 수 있어?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?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. 저는 차분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. 나는 나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거야. 당신은 내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?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너는 언제나 내 부모님을 적대시했어.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야?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.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남편은 이혼을 언급했습니다.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.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습니다. 좋아, 이혼하자. 나에겐 후회가 없어. 그 순간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결코 이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이상 억압받지 않을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. 이혼 후 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. 안정적인 재정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저는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진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얼마 후 한 지인을 통해 남편과 시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. 남편은 저와의 이혼 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는 결국 남편과 시댁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새로운 여자는 남편을 철저히 조종하며 돈을 빼돌렸고 결국 어느 날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.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결국 옳았어.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.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.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시간이 절대 늦지 않음을 기억하세요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우리의 삶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.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